KFM 스페셜 임덕철 기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덕철입니다. 예, 우선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과 아이돌봄이에 대한 어떤 간단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2007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에 의거해 만 3살부터 12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이들이 방문해서 그림 그리기나 간단한 학습 지도 또는 간식을 챙겨주는 사업입니다. 또 아이돌봄이는 대부분 전직 교사, 간호사, 보육교사 출신의 평균 4, 5, 60대의 주부들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돌봄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2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워킹맘 가정이 당장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부과내역을 근거로 가나다라 등급으로 분류해 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예. 돌보미 비용은 시간당 7,800원을 적용하며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가급은 시간당 1,600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라급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아이돌보미 신청자의 비용 부담 산정 방식을 동주민센터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희가 분급 판정할 때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등급이 나눠지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분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시청에서 최종 결정이 나요. 등급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도 달라지고요. 건강보험료가 그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료로 확인해서 신청받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그 금액이 또 이게 직장이냐 지역가입자냐 아니면 두 개가 혼합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가나다라 중에서요, 정부 지원이 되는 거는 만약에 아이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유형만 그 정부 지원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2011년 이후 출생 아동 같은 경우는 가나다까지만 정부 지원이 되고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을 하셔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셔야 되세요. 네, 기준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살에 학교에 들어간다 치면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가유형,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최하위인 경우만 정부 지원이 되고 초등학교 1학년 이하는 가나다 유형까지 정부 지원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형의 경우는 그냥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예. 네. 예. 그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러면? 네. 안타깝게도 신청한 모든 가정이 다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만 명의 아이 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149만 3천 가구의 맞벌이 가정이 신청을 했지만 겨우 3.6%가 서비스를 받았고, 네. 2015년도에도 3.9%, 2016년도 4.4%, 작년에는 151만 6천 가구가 신청해 4.19%의 가정이 서비스를 받았을 뿐 수요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 사이에선 돌봄 로또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예, 신청해서 되는 게 3, 4%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돌봄 로또. 현재 경기도의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에는 현재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600명의 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87명의 돌보미들이 시급 7,800원을 받고 주 5일 20시간, 월 80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 수당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각자 일하는 시간에 따라 개인 간 편차가 큽니다. 경기도 사업 예산은 연간 약 200억 원인데요. 여성가족부 예산 70%, 도시비 15%로 매칭 사업입니다. 김미성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동을 아이 맡길 때 보면
그냥 어린이집에 맡긴다든가 보육시설에 맡긴다든가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 돌봄은 내 집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와서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 돌보미를 그냥 이렇게 아무나한테나 맡길 수는 없으니까 가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교사, 영아교사, 영유아법상 교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 돌보미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 네 가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센터에 이제 센터가 시군마다 있으니까요. 센터에 가서 면접을 해요. 일단 면접을 한 다음에 센터장들이 면접을 보시고 통과가 되면 이제 4군데 교육기관이 있어요. 네, 아이 돌봄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군요. 근데 왜 그 돌보미 선생님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네, 경기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잇따라 소송이 걸렸습니다. 우선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돌보미 4명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상대로 밀린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3년치를 소급한 1인당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화성, 의왕, 과천, 오산, 군포, 부천, 용인시 등 도내 8개 센터의 돌보미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천시 돌보미 16명도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돌보미 체불임금 진정이 시작되면서 현재 돌보미 1,330명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6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법인 및 기타 민간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소송 금액은 1,000억 원대로 알려졌고 추가로 384명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가 확산 추세입니다. 예, 뭐 이 소식 듣고 또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이 소송의 쟁점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 돌보미 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예. 인정과 함께 그동안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체불금을 요구한 그 대상은 어디입니까? 소송 대상이 되겠죠? 네, 자치단체로부터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인데요. 예. 대부분 종교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단체들이고 화성과 부천시는 직접 소송을 당했는데요.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소송 결과에 따라 체불금 지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사단법인 수원가족지원센터가 군포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천주교 수원교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은 비영리사업 봉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로자가 아니었나요? 노동자가? 앞서 좀 말씀하시기로는 시급이 올해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은 7,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영업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돌보미 분들 그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예. 근무 형태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에서 확실하게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 근무 형태도 근로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1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해오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겁니다. 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성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이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활동기간, 장소, 내용, 근무시간, 시간제, 종일제, 계약 해지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고 활동 내용에는 아이의 질병과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 이송,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 유지, 일지 작성, 아동 학대 발견 시 전문기관에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근거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활동하는 장소나 내용이나 근무 시간이나 뭐 시간제냐 종일제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근로자 아니냐 돌보미 분들은 이제 그러시는 것 같고 이게 소송이 처음으로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네, 처음 법적 다툼이 시작된 곳은 전남 광주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2009년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돌보미 190명이 가입을 하면서 2015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센터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센터장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돌보미들이 거듭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화를 거부당했고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센터장을 부당노동 행위로 구제 신청을 냈고 전남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이돌보미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센터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을 냈지만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도 센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센터가 아이돌보미를 모집해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활동일지 작성, 활동상황 점검, 이용요금 책정, 사업예산 편성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지방노동이 중앙노동이 지금 다 거친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올해 2월 광주시 광주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위탁사업단 4곳에 소속된 160명의 돌보미들이 자신들의 소속기관을 상대로 노동자 인정과 휴일 연차수당 등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6월 22일 판결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며 휴일,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할 것과 돌보미와 위탁사업자 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돌보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탁사업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미지급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중첩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재판 결과는 아이돌보미 분들이 노동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미지급된 체불임금도 줘라 하는 판결인데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 지금 수긍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작년 7월 광주시로부터 광주 서구 건강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중인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이 노동중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 청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당초 원고인 돌보미들은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대로 단체 협약 등을 계속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센터가 해태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했던 겁니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죠. 이 판결에 대한 박금자 광주시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말 들어보시죠. 수탁기관이 사용자로 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영리 사업이 아니고 국책 사업이고요. 또 사용자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여가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였는데 일단은 사용자는 센터가 됐다는 거죠. 이건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마땅히 이 여성가족부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자체가 있고 이제 우리 민간 기관이 있잖아요. 두 개의 기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하고 이 지자체는 사용자 입장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이 사용자다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리 사업도 아니고 국책 사업인데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권한 자체도 없는데 우리가 왜 사용자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경인지역센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경인지역센터들도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책에 불만이 크지만 목소리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말 들어보시죠. 이런 소송 나가는 그리고 공적인 사업을 사회복지 일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 법인들에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근로자가 되면 좋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권리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일을 하면 근로자로서 하고 본인 권리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인데 이제 근로자라 하면 노동조합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단체 교섭도 들어올 것이고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사회복지사잖아요.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부담되는 거는 이분들이 근로자가 되고 처우가 개선이 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네, 경기도 관계자의 대책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네,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가 향후 소송과 관련한 대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미성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말 들어보시죠. 2019년부터는 개선 대책안에 반영을 한다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저희도 잘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이 제도가 또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또 예산을 얼마나 따내느냐 걸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성가족부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들어보셨나요? 여성가족부가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권 보장책을 내놨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아이 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 연차,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 돌보미의 시간당 급여를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합해 1080원을 지급하고 월 100시간 활동 시 급여를 현재 78만 원에서 내년에는 108만 8천 원으로 인상한다는 겁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 등 권리보장을 통한 아이 돌보미를 현재 2만 명에서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내년부터는 아이 돌보미들을 정식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예를 들어 한 아이 돌보미가 주 5차례 가정을 방문해 하루 5시간씩 아이를 돌보면서 예. 올해 수입이 78만 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부터는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월 수입이 100만 8천 원으로 늘어나고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연차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선책으로 인해 돌보미의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연차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미지급된 문제는 뭐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복지 쪽 종사자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도 그래야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출산율이 낮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막상 낳아놓고 대책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뭐 뉴질랜드 총리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꼼꼼히 실무진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KFM 스페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